잉글랜드의 스쿼드로만 봤을 때 전 세계 최강의 전력을 구축하고 있지만 절대로 우승하지 못하는 이유는 따로 있다. 해리 케인의 존재는 승리와 패배를 모호하게 만드는 양날의 검이며 그와 합을 맞출 손흥민이 잉글랜드에 없는 이상 이번 유로 2024에서도 잉글랜드는 찬밥 신세가 될 예정이다. 지난 새벽 잉글랜드 국가대표팀은 우크라이나와 유로 2024 예선전을 가졌습니다. 결과는 1대1 무승부를 기록했는데요. 선수들을 하나하나 살펴봤을 때 전 세계 최강의 전력이라고 봐도 무방할 잉글랜드이지만 오히려 우크라이나의 역습을 맞으며 1대0으로 끌려가는 경기를 계속했고 간신히 동점골을 기록하며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이 경기에 잉글랜드 축구팬들은 난데없이 손흥민을 소환하며 미넨에서 부진한 활약을 보이는 케인과 합을 맞출 수 있는 건 손흥민뿐이라는 의견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도대체 이 경기에서 케인이 보여준 모습이 어땠길래 팬들이 손흥민을 찾아 나선 것인지 글로벌 사커에서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모두가 잉글랜드의 압도적인 승리를 예상했던 지난 유로 2024 예선 경기는 우크라이나를 맞아 1대1 무승부로 마감되었습니다. 이날 경기에서 보여준 해리 케인의 부진한 모습이 화제를 불러일으켰는데요. 지난 분데스리가 글라트바흐와의 경기에서 역대급 부진한 모습으로 팀 내 최저 평점을 받은 해리 케인이었기 때문에 이번 국가대표 A매치 경기는 필사적으로 활약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지난 인디펜던트와의 인터뷰에서 토트넘에서 느끼는 승리의 압박보다 바이에른 미넨에서 느끼는 압박감은 차원이 다르다는 인터뷰를 진행해 잉글랜드와 토트넘 팬들로부터 엄청난 비난을 받았던 케인이기에 여론을 뒤집기 위한 활약이 필수였는데요. 부진한 모습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며 잉글랜드가 승리하지 못하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날 케인은 잉글랜드 주장으로 출전하며 최전방 공격수 자리부터 미드필더까지 내려오며 잉글랜드 볼 배급의 중요한 임무를 맡았는데요. 전반전에서부터 어이없는 패스를 계속하며 잉글랜드 공격의 흐름을 끊어먹기 일쑤였습니다. 전반 17분에는 동료 선수와 호흡이 하나도 맞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며 라인 밖으로 나가는 어이없는 패스를 했고 전반 40분에 카일 워커의 득점을 어시스트하긴 했지만 이것 외에는 아무 역할도 하지 못했습니다. 전반 막판 부카요 사카의 예술적인 크로스를 어이없는 헤딩으로 날려먹었으며 후반에는 어처구니 없는 볼 컨트롤로 우크라이나의 공격권을 뺏기기도 했습니다. 이 장면이 제일 당황스런 장면이었는데요. 분데스리가 최고 이적료를 갱신하며 1,800억의 가치를 지닌 선수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는 무슨 생각으로 저런 컨트롤을 해낸 것인지 당황스럽기 그지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진 상황에서 시도한 슈팅도 골대 근처에도 근접하지 못하며 우크라이나 골키퍼가 반응할 가치조차 없다는 듯이 서 있는 모습은 해리 케인의 최근 실력에 대한 많은 의문들의 정점을 찍게 만들었습니다. 최근 해리 케인은 바이에른 미넨에서는 절대 패배하면 안 될 만큼의 압박감을 느끼지만 토트넘에서는 몇 경기 정도 패배해도 괜찮았다는 발언을 해 토트넘과 잉글랜드 축구 팬들의 여론을 폭발시켜버렸는데요. 이 경기에서도 부진하자 팬들은 손흥민을 언급하며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해리 케인과 손흥민은 역대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듀오라고 불리며 첼시의 전설 디디에 드록바와 프랭크 램파드가 기록한 합작골인 36골을 우습게 넘기며 47골을 만들어낸 역사상 최강의 조합이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축구 전문가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손케 듀오의 핵심 축은 해리 케인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케인은 시종일관 손흥민보다 좋은 평가를 받으며 페널티킥을 독점하고 손흥민이 득점왕을 기록했던 21-22 시즌을 제외하고는 항상 손흥민보다 더 많은 득점을 달성했는데요. 이 때문에 많은 축구 전문가들과 팬들은 케인의 조력으로 인해 손흥민이 살아난다고 언급했지만 현재 상황은 대반전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케인이 없는 토트넘에서 손흥민은 케인에게 가려져 그동안 보여주지 못했던 공격 시 패스 연계 능력과 원톱 스트라이커, 윙포워드, 플레이메이커 등 어느 한 자리를 구분하지 않고 모든 공격 옵션 역할을 수행해내는 육각형 공격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반면 케인은 미넨에서 매우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이에른 미넨에서 손흥민과 유사한 포지션의 리로이 자네가 자신의 득점 찬스를 양보해주는 손흥민 같은 이타적인 타입의 윙포워드가 아닐 뿐더러 단 하나의 패스 호흡도 맞지 않는 상황을 보여주며 원톱 공격수로서 전방에 고립되어 선발 풀타임 출전에서 단 한 개의 슈팅만을 기록하는 등 매우 부진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 한 개의 슈팅마저도 골대를 노리지 못하며 슈팅 정확도 0%의 공격수라는 치명적인 기록을 달성했는데요. 이런 상황에 바이에른 미넨과 잉글랜드 팬들은 손흥민의 존재를 다시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월드클래스 공격수라고 생각했던 해리 케인이었지만 생각보다 그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선 여러 조건이 필요한 까다로운 타입의 선수였고 그 필수 조건 중에 하나가 바로 손흥민이었던 것입니다. 손흥민은 이번 시즌 토트넘의 주장을 맡아 해리 케인의 자리와 원래 본인의 자리인 윙포워드를 넘나들며 환상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히려 케인보다 더 높은 월드 클래스의 실력을 보여주며 케인같이 자신이 활약하는데 필요한 여러 까다로운 조건을 필요로 하는 공격수가 아닌 자신이 처한 환경에 따라 플레이 타입을 자유자재로 바꿔가며 케인 없이도 다른 팀원들의 능력을 이끌어내고 팀의 공격이 원활하게 진행되는데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주 펼쳐지는 A매치 휴식 기간에 잉글랜드 공식 사무국은 이번 시즌 4경기 동안 평점이 제일 높은 선수들을 뽑아 프리미어리그 베스트 10위를 발표했는데 누구나 예상했듯이 손흥민 선수는 왼쪽 윙어 자리에서 프리미어리그 베스트 윙포워드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토트넘의 본체가 누구였는지 명백하게 밝혀지는 상황이 되며 모두들 손흥민의 존재를 다시 재평가하면서 30대가 넘어간 선수이지만 오히려 몸값이 다시 올라가고 있는 기적적인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소식 이만 마치겠으며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